평생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어지럼증. 빈혈로 어지럼증이 찾아오는 경우는 1%. 대부분이 귀병으로 인해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난다.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재발에 대한 공포감까지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질환. 하지만 귀 부위에 통증이 없어 다른 질환으로 인해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력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지럼증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러 닥터. 오늘의 주제는 세상이 뒤집히는 고통, 어지럼증입니다. 네, 어지럼증이 무슨 심각한 질병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심한 어지럼증은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재발에 대한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로 환자가 느끼기에 심각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어지럼증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하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김교성 교수 모시고 귀병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원인과 치료, 또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머리가 핑한다, 어지럼증을 느끼게 하는데요. 질환으로서의 그 어지럼증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면서 어지럼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앉았다 일어날 때 좀 핑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가 놀이할 때 코끼리 코 잡고 뱅뱅 돌면은 어지럽다. 심지어는 뭐 김연아 선수도 얼마나 어지러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그 평형 기능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것인데, 그 평형 기능 장애가 있을 때 발생되는 것이 어지럼증입니다. 네, 이 어지럼증은 제대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고 그렇죠. 말할 정도로 네네. 참 힘들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저희가 청각 기능이 망가지면 난청이 생기고, 그리고 시각 기능이 망가지면 안 보이게 되듯이 평형 기능이라는 것이 망가지면 어지러워지는데요. 그 중에서 평형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귀의 기능이 망가졌을 때 어지러울 수 있고, 또 뇌가 장애가 있을 때도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이 이제 귀로 인해서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귀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중에서 최근에 연예인들이 메니에르병이라고 고백한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메니에르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메니에르, 그래 저희가 생소한 외국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메니에르 병이라고 진단을 내려드리면은 이게 무슨 목숨이 위험한 병인가 그러면서 걱정하시는데요. 그 메니에르라는 이름 자체는 19세기에 프랑스 의사인 프로스퍼 메니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분이 이제 그때까지는 몰랐던 귀의 질환으로 인해서 안 들리고 귀가 뭐가 꽉 찬 것 같이 막히고, 그리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이명이 들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회전성 어지러움을 느끼는 그 병을 발견해서 그거를 귀병으로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메니에르 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예, 메니에르 병,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고 또 고통도 네네. 있지만 생소한 병이기도 생소하죠, 해요. 사실은. 네, 네네. 겪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름조차 어려운 이 메니에르 병의 원인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메니에르 병은 그 귀 안에 맑은 액체가, 그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라는 평형감각기관 안에는 맑은 액체가 차 있는데, 그걸 뇌림프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 뇌림프의 압력이 증가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뇌림프의 네, 압력. 그러면 이제 귀 안에 어떤 물이 있는데 그 뇌림프라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메니에르 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뇌림프 그 수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용어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 귀에 물이 차 있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실 텐데요.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로는 그 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 안에는 그 안수라 그래서 그 맑은 액체가 차 있는데, 그 압력이 올라가면 우리가 녹내장이라는 병이 생기고, 네, 그렇죠. 그 녹내장이 생기면 이제 시력이 떨어지듯이 귀에도 맑은 액체인 뇌림프가 있습니다. 그 뇌림프는 그 항상 고여 있는 액체가 아니라 생성되고 흡수되고 끊임없이 순환을 하는데, 생성이 과다하거나 아니면 흡수가 장애가 됐을 때 귀 안에 있는 그 물의 양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뇌의 생리가 변하면서 말씀드렸던 들리는 문제, 어지러운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네, 이 어지럼증이 이제 귀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난청도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평소에 메니에르스병을 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심한 어지럼증을 견디지 못해 그는 스스로 귀를 잘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기에 반드시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요. 정말 방구가 귀를 자른 이유가 이 네네. 메니에르병 때문인지는 몰랐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만큼 좀 심각한 고통이 네네. 뒤따른다라는 건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메니에르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메니에르병의 대표적인 증상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또 뭘 하시길래 저리 집중하시나? 에이 거참 그런 건 집에서 좀 하고 옵시다. 사람이 참 반전이 있어. 아, 집중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요. 성격 털털한 건 알겠는데 주변 시선을 너무 신경 안 쓰시니까. 귀에 뭐가 꽉 찬 것처럼 답답해서 그래요. 아, 뭐 나오는 건 없고. 왜 이러죠? 귀에 뭔가 꽉 찬 것처럼 답답하다. 아이고 여태 저러고 계시네. 아직도 해결 못 본 거예요? 귀에 변비가 걸린 것도 아니고 귀지가 왜 그렇게 안 나온대요? 나라도 좀 파줄까요? 어디 봐요. 응? 귀지가 아니라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귀는요 소리가 들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하다고. 아니 뭐야 지금 내 목소리 이상하다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되겠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귀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뭔가 치 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윙윙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저 왜 이러죠? 혹시 난청 아니에요? 메니에르 병일 수도 있고요. 병이라고요? 에이, 설마 귀에서 소리 좀 난다고 병일까? 아닐 거예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일어나죠? 아니 왜 그래요? 빈혈? 아니, 괜찮아요. 어머머머머머 괜찮은 게 아닌데요 뭐. 서두르지 말고 잠깐 쉬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느닷없어요? 갑자기 왜 이러지? 사방이 빙글빙글 도는 게 너무 어지러워요.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현기증이 나타난다. 찬바람 좀 쐬면서 따뜻한 거 한 잔 마시면 나아질 거예요. 자요. 고마워요. 역시 동료밖에 없네요. 어휴 속도 안 좋아요? 계속 울렁거리는 게 왜 이러지? 병원 가봐요. 증상들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네. 메니에르 병일 수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말 안 듣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 증상을 보인다. 귀 속에 무엇인가 꽉 찬 느낌과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난청 현상은 물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현기증에 오심과 구토까지 문제 있다. 문제 있어. 과연 이 증상들이 품고 있는 진실은? 네, 메니에르병의 증상 잘 봤습니다. 자, 교수님, 이 증상 중에서 회전성 어지러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원인도 뇌 림프 수종 때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뇌림프 수종으로 인해서 이제 뇌의 장애가 생겨서 어지러운 것이고요. 그런 회전성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이고, 예. 그 회전성 어지러움이라는 것은 그 귀가 망가졌을 때, 귀가 고장이 났을 때 생기는 어지러움의 증상이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전감이라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김연아 선수도 뱅뱅 돌고 나면 어지러울 것이고, 저희도 이제 코끼리 코 하고 나면 어지러운데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몸의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그 반고리관이라는 것이 뇌 안에 있습니다. 반고리관은 우리가 각각의 그 각도로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기관인데요. 예. 그 기관이 망가지면 반대로 제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어지럽다라고 신호를 계속 보내면 나는 이제 어지럽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나타나는 발현 양상이 회전성 어지러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뇌 림프 수종, 그 어지러움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여 있어서 어지럽다고 이제 센서를 못 느껴서 이제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뇌 림프 수종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을 이렇게 싹 제거하면 어지럼증을 근치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어떻습니까? 예, 그거를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노력을 하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그 내림프 수종이다. 그러니까 내림프의 압력이 올라가서 이 메니에르 병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원인이 아니라 저희가 병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의 원인이 내림프 수종을 일으켜서 내림프 수종이 이러한 증상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까지는 지금 명확한데 반대로 뭐가 내림프 수종을 만드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저희가 이제 의심하기로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 대사 장애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심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환자한테서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한 가지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한 가지 원인이 뭔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면 특별히 메니에르병에 좀 잘 걸린다거나 조심해야 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요? 예, 조금 아까 스트레스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의사 입장에서 메니에르병 환자를 치료할 때 뭐 당연히 처방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처방에 앞서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교육 그리고 환자 안심인데요. 그 교육의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환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뭐 스트레스 저희가 받고 싶어 받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렇죠. 실제로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위궤양을 포함해 가지고 다 밝혀져 있는데요. 메니에르 병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과 연관성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과 연관성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메니에르 병 환자가 증가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저희가 문명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로는 많이 편하다,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편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생활이 굉장히 짜임새가 많아지고 아주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오히려 받게 되고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스트레스 네, 마신 스트레스가 게 정말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히 갖고 네. 그다음에 여유로운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 그리고 또 다른 질환을 살펴보면요. 이석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석증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인지 교수님 좀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석증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는 귀 이자고요. 예. 석은 돌석자입니다. 네.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양성 체위성 두위현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쉬운 용어인 이석증이라는 말이 얘기하듯이 그 귀 안에 돌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예. 사실은 귀 안에는 돌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그 반고리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또 하나 저희가 중력을 감지하고 직선 운동을 감지하는 그 이석기관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중력을 감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석이라는 그 뼈가루 같은 작은 돌가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제자리를 이탈해서 그게 반고리관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반고리관은 내가 회전을 할 때만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그 돌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함으로써 내가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기울이는 이런 중력의 방향이 바뀌는 상태에 의해서만도 회전 감각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어지럽다고 느끼는 병입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몸에 돌이 있다 그러면 담석증, 그렇죠. 또 요로결석 뭐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 귀에도 돌이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센서가 잘못돼서 어지럼증이 있다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석증의 그 주된 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가 뭐 담석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그게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석이라는 건 이제 제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탈하는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의 절반 정도는 사실 저희가 정확한 원인을 잡아낼 수 없는 상태에서 이석증이 발생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가장 흔한 게 이제 외상이 있습니다. 어디 교통사고로 머리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사고로 머리를 부딪히거나 그런 외상과 연관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종류의 귓병, 그 우리가 뭐 지금 메니에르 병이라든지 전정신경염이라든지 아니면 중이염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귓병이 있을 때 그게 뇌의 환경을 좀 지장을 주면서
2차적으로 이제 이석이 떨어져 나가서 그게 이석증을 일으키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하신 메니에르 병과 네네. 이석증의 증상이 좀 비슷한 비슷한 것 건지 같은데. 예, 뭐-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뭐 어지럽다, 그러니까 회전성 어지럼이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근데 큰 차이는 메니에르 병은 청각 증상이 동반되는 데 비해서 이석증은 안 들리거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유발 요인인데요. 메니에르 병은 가만히 있을 때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예. 환자가 특별히 어떤 동작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하지만 이석증은 전형적으로 내 머리 위치를 변동할 때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세수하려고 뭐 고개를 숙일 때, 뭐 선반에 뭘 꺼내려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네. 팽하면서 어지럽다. 그리고 메니에르 병은 통상적으로 몇십 분에서 몇 시간 정도 지속적 어지럼증을 보이는 데 비해서 이석증은 그 아주 작은 반고리관 안에서 돌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개 몇십 초 이내 자세만 고정하고 있으면 일단은 가라앉고 다시 움직이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그 움직임에 따른 차이에 의해서 네, 돌이 증상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나타나느냐.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니에르 병과 이석증, 다양한 귀 속 질환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는 어지럼증.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어지럼증 중 빈혈이 원인인 환자는 1% 정도. 대부분 귓속 기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귀에 원인이 있어도 직접적인 통증이 없는 특성상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자칫 방치할 경우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지럼증은 자기 자신이나 주변이 가만히 있는데도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느낌이 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꼭 빙글빙글 도는 증상만이 아니라 머리가 어질어질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텅 빈 것 같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프면서 일시적으로 좀 어지러운 기분이 이렇게 드는 경우에도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요. 되게 심한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으로 바로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어지럼증은 이틀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지럼증 발생 직후에 환자의 상태, 증상을 관찰,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 문진을 한다. 귀 내시경을 통해 귀 속을 살펴보고 고막에 물이 차 난청이 발생한 경우나 다른 귀 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평형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평형 검사. 전정기관을 자극해 귀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의 이상 여부를 파악한다. 전정신경염 진단에 시행되는 온도 안진 검사. 귀에 체온보다 따뜻하거나 찬물을 주입해 내림프에 유동이 생기면 온도 측정을 하는 검사로 전정기능 손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지럼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석증. 이석증으로 인해 안구가 가만히 있어도 떨려 초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비디오 안진 검사를 시행하는데 본 검사를 통해 눈 기울임에 따른 반응을 확인한다. 이석증 진단에 가장 확실한 검사법으로 손꼽히는 딕 소울파이크. 병적 증상이 발생한 쪽의 머리를 밑으로 떨어뜨려 위치를 유지하는데 이때 석회 부유물이 떨어짐에 따라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달팽이관과 청신경의 전기 신호를 서로 비교하는 전기 와우도 검사. 전기로 자극을 줘 청신경의 활동 전압을 측정해 청력 소실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며 다른 귓속 어지럼증 감별 진단에도 도움이 된다. 청력 손실 여부와 정도, 유형, 병변 부위 등을 알 수 있는 청력 검사. 병의 진행 과정에 따른 귀의 상태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검사법으로 예후 평가와 재활 치료 효과 판정에 유용하다. 뇌혈관 질환에 따른 중추성 어지럼증도 나타날 수 있으며 어지럼증을 동반한 증상을 확인해 CT, MRI 검사를 시행한다. 뇌의 질환에 따른 어지럼증 종류가 진단 내려지면 그에 따른 치료가 시행된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이석 치원술이라고 이제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전정 재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이제 촉진하게 되고 또 메니에르 병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석증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부유물을 제자리로 돌리는 이석 치환술.
머리 위치를 바꿔주며 석회 부유물을 이동시켜 제자리에 옮겨주는 방법으로 70에서 90%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 전정신경염은 처음 2, 3일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정 재활 운동을 시행하므로 증세가 호전된다. 메니에르병의 경우 신경 안정제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면 증상이 누그러지는데 효과가 없으면 주사 치료를 병행한다. 예를 들어서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 정도의 재발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회복되고 나면 거의 재발을 이제 안 하는 질환이고요. 또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유가 된 다음에도 여러 이제 유발 요건이 안 맞는 경우에는 일부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그 증상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기에 수술을 통한 치료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수술이 가능할까? 대부분의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병들은 수술까지 필요하진 않은데요. 메니에르병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상당 기간 반응이 없을 때 수술로서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혈로 착각하거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기 쉬운 어지럼증. 방치할 경우 청력의 손실은 물론 삶의 질까지 저하될 수 있으니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지긋지긋한 어지럼증에서 탈출하자. 네, 메니에르병과 이석증의 진단법과 치료법 잘 봤습니다. 자, 교수님,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이렇게 전정신경염 또한 또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정신경염 어떤 질환입니까?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요. 예. 전정이라는 말은 이제 귀에 그 평형감각 기관의 이름을 저희가 전정기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전정이고요. 네. 신경은 이제 거기랑 연결돼서 뇌로 연결된 뇌신경의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듯이 전정신경염은 전정신경의 염증으로 인해서 그 신경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요. 마비가 되니까 당연히 그 증상인 어지럼이 나타나게 되는 병입니다. 대표적인 귀질환입니다. 예. 네, 그 전정 그 신경 주변에 그 보면은 네. 그 달팽이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방거리관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전정기관이죠. 세방고리관과 예. 이석기관을 합친 거. 네네. 세 개의 방고리관과 두 개의 이석기관 합쳐서 저희가 뭉뚱그려 전정기관이라고. 네. 그래서 그럼- 전정 와우 이렇게. 네네. 그러면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염증의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염증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에 뭐 피부가 뻘겋게 되면서 노랗게 그렇죠. 곰고 그런 예. 환홍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신경염이라는 개념은 저희 용어 자체가 이제 염이라는 말이 붙지만 그런 종류의 환홍은 아닙니다. 일종의 그런 뇌신경의 부종이라고 생각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원인으로는 그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그게 발현되면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받는 그런 상황. 네. 그것을 저희가 전정신경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뭐 전정신경염 이 용어조차 잘 들어본 네네.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내 몸에 있을 때 나타나는 전정신경염이 있는 거냐, 의심해야 되느냐 궁금한데요. 교수님은 어떤가요? 예, 이 전정신경염은 어지럼병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앞에 말씀드린 메니에르병이나 이석증에 비해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보통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은 처음에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네. 갑자기 앞에 사물이 뱅뱅뱅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뭐 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구토, 우리 참얼미 하듯이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그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네. 병원에 오게 되면은 그 어지러움에 대한 조절과 이제 원인을 찾고 어지러움에 대한 조절과 이런 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며칠 정도가 있으면 어지럼증은 소실되지만 그 후에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제 평형 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보행 시에 몸이 삐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고개를 돌릴 때 어찌러찌한 현기증이 계속 남아 있다든지 이런 종류의 그 증상을 갖게 되는 병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이 전정신경염이 너무 네네. 오랫동안 유지되면요. 그렇죠. 또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전정신경염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표현은 이제 저 같은 어지럼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예. 다른 병을
감별해야 된다라는 이제 신호가 됩니다. 이를테면은 저희가 이제 환자는 어지럽다라는 형태로만 증상을 느끼게 되지만 의사는 어지러울 때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이제 사인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안구 운동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전형적인 전정신경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의 어지럼 그리고 몇 주 또는 몇 달 정도의 그 가벼운 어지럼을 앓으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코스를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아주 어지러운 급성기 증상이 몇 시간이나 며칠이 아니라 뭐 그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감별질환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뇌경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뇌경색이 만약에 크게 생긴다 그러면은 뭐 마비가 온다든지 뭐 의식을 잃는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아 이건 단순히 귀질환이 아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만 이게 뇌관이라든지 소뇌에만 작은 경색이 오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만 나타나기 때문에 귀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인지 아니면 뇌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인지를 반드시 감별해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 운동만 잘 해도 여러 어지럼증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전정 재활 운동법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귀. 귀 속 기관의 자극으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귀 어지럼증은 청력 저하뿐 아니라 청력 손실까지 가져올 수 있는데요. 만성으로 발전하기 쉬운 어지럼증 증상의 완화를 돕는 전정 재활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정 재활 운동 하나, 시선 운동. 귀의 기능이 떨어지면 눈이 그 기능을 대신하는데 시선 운동은 눈이 평형 감각을 잘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시선을 좌우로 20회 움직여주세요. 이때 시선은 손가락 끝을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먹을 쥔 채 위아래에 두고 시선도 주먹을 따라 움직여줍니다. 전정 재활 운동 둘, 목 운동. 목 주위의 근육도 귀의 평형 감각이 떨어졌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목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세요. 이때 시선은 손끝을 응시해 주시고요. 어지럼증이 덜 느껴지는 시기부터는 눈을 감고 조금 빠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정 재활 운동 셋, 다리 운동. 평형 감각이 떨어지면 발바닥과 무릎의 감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한 발자국씩 다리를 모으며 팔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고 푹신한 이불이나 침대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전정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어지럼을 느끼시는 분들은 다소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쉬운 운동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정 재활 치료는 보통 약에 의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재활 운동을 통해서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좀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언제 재발할지 몰라 두려운 어지럼증.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어지럼증을 완화시켜보세요.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는 전정 재활 훈련법 잘 봤습니다. 네, 교수님, 그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몸이 다쳤을 때 재활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귀에도 재활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정 재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몸에 이제 요새 웰빙이다, 건강이 웰빙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웰빙이나 음식 조절이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과연 어떠한 음식들이 전정기관에 해가 되는지, 귀병에 해가 되는지 그거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뭐 어지럽지 말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어지럼 환자가 다시 어지럽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도 되니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그 일상적인 그 식습관 개선, 앞에 이제 스트레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식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어지러움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게 짠 음식, 그리고 카페인, 네. 그리고 음주와 흡연이 되겠습니다. 짠 음식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도 짠 음식을 먹지 마, 싱겁게 먹어서 건강을 지키자 뭐 그런 적이 있지만 저희 실제로 우리나라의 음식은 그 향신료가 적고 조금 맵고 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염분 섭취가 많은데요.
메니에르 병이 걸린 환자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염분 섭취를 하루에 2g 이하로 이제 권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 교과서적으로. 저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 6g 이상은 일반적으로 복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짜지 않게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싱겁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입맛이 없어서 제가 환자들한테 실제로 2g 정도의 저염식을 병원에 제공을 하면은 식사를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시 스트레스가 돼서 환자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대신 짜지만 않게 드셔라. 이제 예. 이 정도로 해가지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커피만 안 마시면은 카페인은 안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리차 먹는 거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의 청량음료들이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러니까 청량음료를 먹지 말아야 카페인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료 중에는 최근에 뭐 무카페인 음료라고 표방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과자, 뭐 콜라, 홍차 이런 것들은 모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음주와 흡연은 뭐 비단 어지럼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데 음주와 흡연이 메니에르 병에서 이제 어지럼 발작을 잘 유발하는 유발 요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각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고요. 네. 이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전정신경염 또 이석증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메니에르 병에 있어서는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나중에 난청이 또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것이 어떤 증상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게 올 것 같은데 이런 전조 증상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조 증상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 종류의 어지럼병에 따라서 전조 증상의 양상이 약간 다르고요. 그 다른 전조 증상이 저희 같은 의사들이 이제 환자를 진료할 때 어지럽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나 하는 게 사실 진단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어지럽기 전에 우선 귀가 좀 먹먹하거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들리는 게 좀 이상하다. 잘 안 들리는 건 아닌데 뭐 남자 목소리가 좀 왜곡돼 들린다. 이전과 좀 다르다든지 이런 주파수별로 조금 청력이 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통 같은 것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목의 결림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또는 시각 보이는 것들이 좀 이상하다 내지는 뭐 아지랑에 낀 것 같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전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처는 사실은 전조 증상에 맞춰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어지럼이라는 병을 이제 처음 겪게 되면은 뭐 모두 당황해가지고 주변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메니에르 병이나 이석증 같이 이렇게 재발성 어지럼을 보이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충분히 그 병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다면 내가 또 이게 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온다면은 이전에 메니에르 병 같이 내가 귀가 또 이러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귀가 먹먹해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뱅뱅 돌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환자분들한테 미리 그럴 때 대비 사항으로 일단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뭐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으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비상약 같은 걸 처방합니다. 이제 환자가 비상약 같은 걸 갖고 있으면 그 약을 내가 좀 이따 어지럼증이 오겠다 싶으면 그때 그 약을 미리 먹으면 물론 먹는 약이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지만은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본격적으로 어지러움이 심해질 때는 그 어지러움을 갖다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지럼증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화면으로 담아왔는데요.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제가 가끔씩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안정을 취해야 좋을까요? 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덜컥 네네. 겁도 나고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 좀 네네. 큰 병이 당황스러울 아닐까 봐 것 같은데. 당황스러울 것 그렇죠. 같아요. 이럴 때 좀 효과적인 대처법이 있을까요? 네, 대처법이라 그러면은 그 재발성 어지럼증, 본인이 메니에르 병이나 이석증 같이 또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그런 병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지럼이 생겼을 때 아 이거구나 하는 거를 본인은 느낄 수 있고 뭐 의사가 진단을 내려줄 수도 있지만 처음 어지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 일단 위험한 장소를 회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고요. 방 같으면 이제 뭐 누울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은 좀 피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지럼이 있을 때 그걸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강한 빛이라든지 시끄러운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어둡고 조용한 방에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는데요.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아도 어지러움증은 계속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지럼증이 완화되질 네.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답답하죠. 생활도 불편하고 그렇죠. 아, 답답할 것 같은데 뭐 증세가 좀 깊어져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예,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 그럼 그 일단은 치료에 효과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제 그다음 대처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를 교육해서 아까 그런 식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지럼이 반복되고 증상이 깊어지는 경우가 전체의 한 10% 정도 돼서 저희가 그런 경우를 난치성 메니에르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라인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라인의 치료로는 귀에다가 고막 안쪽에 그 주사를 놓는 주사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수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메니에르병 환자를 많이 진료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10%가 아닌 실제로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이 듣고 있고 증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 어지러움이 씻은 듯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어지러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이 반복성 어지럼증을 보이는 질환은 사실은 약을 먹음으로써 그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치료의 목표지 약을 그러니까 어지러울 때와 안 어지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안 어지러울 때 나았다가 어지러울 때 재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어지러움의 발작 횟수 그리고 강도가 감소하면 그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어지럽더라도 그래도 이게 간격이 많이 길어졌다든지 지난번보다 훨씬 짧아졌다든지 덜 심하다든지 그러면 그걸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지럽지 않은데도 지금 약을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안 어지러워도 약을 먹어서 다시 안 어지럽게 하는 게 치료의 목표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해 주시면 제가 약 처방하고 환자가 약을 드시고 오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 어지럼증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 뭐 원인이 돌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정기관염, 또 거기에 메니에르병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어지럼증을 뭐 예방하려고 하는 생활의 수칙, 우리가 그 생활의 수칙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사실은 뭐 받고 싶어 받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발산하느냐에 이제 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대처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모든 병에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짠 음식, 그리고 카페인이 많은 그런 자극성 음식, 그리고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예방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 메니에르병의 그 증상과 네. 흔히 말하는 빈혈의 증상은 다른 거죠? 네, 그거를 많이 혼동을 일으키시고 실제로 예.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미리 철분제제를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빈혈은 우리가 뇌로 가는 그 피가 모자른 상황에 의해서 어지러운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몸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뭐 연령대로 보면 이제 성장기에 그 청소년 여자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생기고 아니면 다른 빈혈이 생기는 병이 있을 때 생기는 거지. 메니에르병처럼 뭐 그 보통 중년의 그런 남성이나 여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청각 증상이 생기면서 어지럽다 그런다 그러면 예. 그게 아무리 어지러움이 있어도 빈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최근에는
식생활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빈도가 많이 줄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교수님 그 주변에 보니까 그 어지럼증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귀에서 저 색색 무슨 소리가 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질환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별 포인트인데요. 메니에르 병은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은 청각과 균형 감각, 어지러움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데 비해서 실제로 청각 증상은 별도의 병으로 오고 어지러움은 또 별도의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에 따라서 다 별도의 진단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어지러움증과 관련해서 정리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어지러움 질환이 그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지럽다라는 것은 그 원인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좀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 있을 때 그 원인이 간단한 것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잘해야 그 어지러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서 다시 일상생활로 잘 복귀를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규성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지럼증은 두통만큼이나 성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뚜렷한 원인이 없다면 방치하는 순간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고 자칫 청력까지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효과적인 치료도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